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대신증권 리서치센터에서 조선기계 건설까지 담당하고 있는 이동원 연구원입니다. 네. 매경TV를 시청하시는 분들은 좀 친숙하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네. 그쵸. 저도 이제 방송에서 몇 번 뵈서 이제 스튜디오에 섭외를 하게 됐는데, 1편은 조선 얘기를 들어보려고 하는데, 아니, 근데 조선이 진짜 2월부터 최근까지도 계속 잘 가고 있지 않나요? 잘 그쵸? 가요. 네. 더 거슬러 가면 작년 10월 말부터, 정확히는 11월부터 계속 잘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섹터에 비해서 주가 상승이 하반기부터 좀 두드러지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이유를 먼저 좀 서두에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작년 연간을 보게 되면 연간으로 딱 3달이 올랐어요. 1월부터 5월까지 쉬다가 6월 달에 카타르에서 LNG선 배를 예약하는 이벤트가 있어서 그때 좀 많이 오르고, 네. 그 뒤에 7월부터 10월까지 쉬다가 10월 말에 백신 이야기가 있었는데 백신이 이제 접종이 될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유가가 급등을 했고 조선주도 따라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서 발주들이 쏟아져 나왔고 그게 지금까지 계속 랠리로 오고 있습니다. 그때 유가가 한 $60 중반까지 갔나? 네. 그쵸, 그랬었죠. 조선 업황 같은 경우에는 원자재 슈퍼사이클이나 유가와는 얼마나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과거 데이터를 일간이나 월간으로 유가랑 매치를 해보면은 거진 70% 정도를 설명을 해요. 유가가. 조선주 주가를. 네. 그래서 유가가 제일 중요하고요. 저도 매일매일 유가에 대해서 체크를 하고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왜 이렇게 밀접한 거예요, 그러면?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해볼 수 있는데, 직관적으로는 유가가 통상 경기의 선행 지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주가도 경기의 선행이에요. 조선 주가들이. 네. 그래서 선행이니까 두 개가 동행한다 이렇게 직관적으로 볼 수 있고요. 조금 더 들여다보면은 오늘 BDI 같은 지수가 되게 좋았는데 그런 게 이제 조선에 밀접한 연관이 있고 컨테이너 지수 같은 것도 경기랑 연동이고 유가가 경기랑 연동이니까 같이 간다. 거기에 예전에 해양 플랜트가 원래 연동이 많았어요. 근데 해양 플랜트는 지금은 많이 물량 자체가 줄었는데 그래도 여전히 상선도 다 유가 연동입니다. 그러면 조선이랑 해운은 좀 같이 가는 경향이 커요? 크고요. 네. 최근에 컨테이너 같은 경우에는 해운이 변동성이 더 크고 시차를 두고 조선은 약간 평탄화돼서 이렇게 반영됩니다. 아니 지난해 뭐 하반기부터 조금 움직임이 나오기 시작했다라고 말씀은 해주셨지만 연초에 이제 저는 조선 업종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 수주 소식이 참 많이 들렸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많이 들렸죠. 제 친구들 아빠들이 주식 물려있는 보면 중공업주들이 되게 많이 물려있어. 근데 그리고 또 아빠들은 안 팔잖아 잘. 그러니까 몇 년 동안 물려있더라고요. 조선이 길게 보면 20년 정도 사이클이에요. 한 사이클이 장기적인 사이클이. 그 아버지들이 젊으셨을 때 보신 거죠. 그 사이클을. 젊은 분들은 이게 아재 주식이라고 보는데 맞아. 그래도 그 사이클에 대한 기억들이 있으시니까 계속 보시는 거고 저희가 젊을 때 듣던 노래를 듣는 것처럼 저랑 세대가 다른가요? 아무튼 그런 상황에서 지금 사이클이 다시 이제 올라오고 있는 발주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연초여서 조선사들의 수주가 많았던 거예요? 아니면은 코로나가 또 그래도 좀 잠잠해지는 때가 있었으니까 이게 경기가 회복이 되면서 막 그동안 못했었던 수주들이 막 물밀듯이 밀려 들어온 거예요? 뭐예요?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일단 작년에 못했던 게 이연대에서 반영되는 건 맞아요. 통상 과거의 평균으로 하면 단위는 뭐 신경 안 쓰셔도 되는데 한 3천만 CGT 정도가 전 세계에서 발주가 나왔어요. 근데 작년이 코로나 때문에 한 2천만 CGT 정도로 30%가 줄었거든요. 이걸 단순히 생각하면 올해 평균으로 3천만 CGT 정도가 나온다고 해도 50%가 회복되고 이연수요까지 반영되면 더 크게 성장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연되는 수요는 맞아요. 근데 이게 지금부터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더 갈지 여기서 좀 줄어들지에 대해서는 약간 의견들이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좋게 보는 입장이에요. 이 사이클이 긴 사이클이 20년 사이클이고 짧은 사이클은 뭐 1년에서 3년 이게 매크로 사이클, 마이크로 사이클 이렇게 봤을 때 이 짧은 사이클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는데 저는 한 내년까지도 계속 좋게 보는 입장이에요.
내년까지. 그러면 과거의 조선사들이 좀 피크였을 때랑 지금을 비교해보면 어떤 차이점이나 특징들이 좀 있어요? 과거에 이제 좋았던 게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아버지들이 봤던 그 시기를 보면은 중국에서 굉장히 경제 호황을 이루면서 세계 공장 역할을 하면서 원자재를 흡수를 하고 배들을 발주를 많이 한 그런 시즌이었는데, 그때랑 지금이랑 비교했을 때 완전히 매치는 되지 않지만 그때 분위기가 조금씩 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그때가 10이면 지금은 한 어느 정도 수준이에요? 밸류에이션 얘기를 되도록이면 안 하려고 하지만 조금만 해보면은 네. 보통 PBR이라고 하는 지표를 비교를 해보면 네. 조선은 이제 어닝이 변동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어닝을 가지고 추정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통상 이 PBR 지표를 대부분 다 사용을 하시는데 지금 PBR 수준이 한 0.7배 정도 돼요. 그래서 갖고 있는 자산 대비해서 시가총액이 한 70% 정도가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이게 2011년 이후에 계속 이런 수준이었고요. 1배에서 왔다 갔다 했고요. 2003년에서 2007년 갈 때 2005년부터 오르기 시작했는데, 호황을 맞이했는데 2005년 PBR이 2.4배였고요. 2007년에 4.8배까지 갔어요. 그 기억을 못 본 입장에서는 이 1배가 더 이상 못 올라가는 뚜껑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많은데, 이 옛날 향수가 조금이라도 돌아온다고 생각을 하면 네. 여기서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는 거죠. 여기서 의견이 갈린다고 말씀드린 부분이에요. 네. 짧은 사이클이라고 생각하면 뚜껑에서 못 올라가서 지금 목까지 찼다 이렇게 보고, 더 긴 사이클로 생각했을 때 이게 맞다고 하면 더 갈 수가 있는 분위기인 거죠. 그러면은 일단은 좀 좋게 보는 쪽이다라고 연구원님은 말씀하셨으니까 조선 업황 측면에서는 올해 연말 그럼 내년 초까지는 정말 편안한 사이클로 지금 봐도 괜찮아요? 네, 말씀드리기 조심스럽긴 하지만 네. 일단 이 연수가 아직 더 남았다고 봐요. 지금 1분기만 가지고 끝날 이야기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네. 지금 컨테이너 같은 경우에는 사상 최고치가 1분기에 나왔어요. 2003년, 2005년, 2007년보다 물량이 더 많이 쏟아졌어요. 그럼에도 아직까지 나올 물량이 조금 더 있다 보고, 네. 이 컨테이너가 채워지면서 조선사들은 배를 지을 수 있는 공간이 한정돼 있잖아요. 그러면서 물량들이 차가면은 받고 싶어도 조금씩 받게 되는 거죠. 그렇게 받을 때는 배일 가격, 성가라고 하는데, 성가가 이제 계속 올라가는 구간이 될 거예요. 네. 성가가 올라가면 이제 돈을 벌기 시작할 거라고 얘기가 되고, 그 돈을 버는 건 향후의 이야기. 보통 조선이 배를 만들면 2년 정도 걸리는데 2024년, 25년에 돈을 벌겠지만 이게 성과가 올라가면 이거를 당겨서 밸류에이션에 반영을 해요. 그 구간이 하반기 내년 계속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신조선가예요? 네, 이거는? 맞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아니 근데 중고성가 가격도 최근에 뭐 계속 오르고 있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던데 중고성가도 중요한 거예요? 네, 이게 원자재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운임이 올라요. 네. 그 운임이 오르면 중고성가가 오르고, 중고성가가 오르면 신조성가가 최종적으로 올라요. 직관적으로 생각해보면 원자재가 오르면 이동 물량이 늘어날 테니까 운임이 올라가고, 운임이 올라가면 배들을 갖고 와야 되니까 중고성가가 올라가고, 신조성가는 배를 만들면 2년 있다가 주게 되니까 당장 배를 갖고 올 수가 없으니까 얘는 완만하게 반영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다 오르고 있는 구조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게 자산 가격이 다 올라가고 있고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조선이 지금 많이 올랐다고 생각을 하지만 네. 이게 뭘 반영됐나를 생각했을 때는 다 섞여 있는 거죠. 자산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그렇고 수지가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데 이 둘 중에 다 반영된 게 아니라고 보거든요. 더 반영될 게 있다고 봐요. 한 차례 이제 조선주들이 시세를 내면서 많이 올랐고 뭐 일부 종목들은 거의 지금 신고가 부근까지 올라왔는데 여기서 충분히 업사이드가 가능하다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말씀이신 제가 거예요? 처음으로 관심 종목에 삼성중공업을 넣었어요. 한 번도 조선주를 쳐다본 적이 없다가 어때요? 근데 삼성중공업 좀 무겁죠? 무거운데 요즘 한 번 가면 또 엄청 잘 가. 그 조선은 기본적으로 네. 탑다운, 그러니까 매크로 변수들 원자재부터 해서 주가들이 대부분 비슷하게 움직여요. 조선사들이 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이 우리나라에서 빅3 메이커인데 이 회사들이 기술력이 비슷하고 규모도 비슷해서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어요. 다 같이 좋아지는 흐름은 맞아요. 그 안에서의 선호는 조금씩은 차이가 있어요. 근데 이제 삼성중공업도 좋아지는 게 맞고 최근에 큰 수주도 했어요.
에버그린한테 컨테이너선을 20척을 받았지만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리스크 포인트가 하나 정도 있어요. 뭐죠? 그 드릴십이라는 배가 있는데 이게 예전에 2011년에서 14년 해양 플랜트가 호황일 때 받았던 수주에 대해서 아직까지 인도를 못하고 잔고로 갖고 있어요. 그 이후에 유가가 내려가면서 이 배들을 안 가져갔어요. 네. 재고로 갖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처리 문제가 있어요. 물론 다시 유가가 조금 반등을 했으니까 5척 정도가 있고요. 한 척 대팔 수 있어요? 다시 대팔려고 있어요? 하는데 이게 언제쯤 어떻게 팔릴지에 대한 감이 없어요. 이 중고선 거래가 안 돼요. 드릴십은 유정을 시추하는 선박이거든요. 그래서 매각을 한 척이라고 한다고 하면 현금 흐름이 개선되면서 술술술 풀려 나갈 것 같고요. 그 외에는 뭐 시장 자체에 동조해서 가는 분위기고 상대적으로 봤을 때 타사보다 이 리스크가 조금 크지 않나. 다 좋긴 하지만 네, 상대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표정이 많이 좋지 않아요. 지금 정연 하나가 아니 4월 13일에 이미 하반기 조선 업종 전망에 대한 리포트를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리포트 다 읽어보니까 연구원님은 탑픽으로 한국조선해양을 꼽았던데 좀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세 개 회사를 비교해 봤을 때 한국조선해양이 제일 안정적이에요. 말씀드린 그 삼성중공업은 드릴십 잔고가 있고 대우조선해양도 드릴십 잔고가 있어요. 한국조선해양이 드릴십 잔고가 없고요. 그리고 생산할 수 있는 규모도 더 커요. 네. 한국조선해양이 좋을 때 더 많은 걸 받을 수가 있고 재무 안정성도 좋아요. 그 펼쳐질 그림들이 뭐 친환경 조선해양 그룹으로 도약하겠다 이런 아젠다도 발표를 하고 있고 앞으로 미래 기술들이 계속 선박에 적용될 텐데 그런 기술 개발들에서 제일 앞서 있다고 보고 있어요. 현재는 비슷한 수준이지만 조선 3사가 앞으로 투자할 수 있는 여력들 8월 달에 현대중공업이 상장할 텐데 그럼 들어오는 돈으로 또 투자를 할 테고 이런 선순환 구조를 생각했을 때는 장기적으로 좋아진다고 하면 한국조선해양이 조금 더 낫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매수 회사 그러면 연말 연초까지 봐도 괜찮아요? 네, 중간에 그 유가랑 매치가 된다고 했으니까 네. 유가 변동성, 오늘 같은 경우도 코로나 확산 때문에 유가에 대한 우려가 생기는데 이런 유가 변동성을 감안한 투자라고 하면 유가가 좀 내렸을 때 조선 주가도 내릴 테니까 사서 기다려서 갖고 가는 그런 전략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탑픽으로? 네, 한국조선해양. 알겠습니다. 1편은 저희가 조선업종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고요. 잠시 후에 2편에서는 방산주랑 그 다음에 건설 장비 요 얘기를 들어보도록 할게요.